호주 과학재단에 이제 그 좀 제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인더스트리 펀딩이니까 이제 매칭 펀딩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교수님. 그래서 네. 매칭 펀딩이 지금 이제 5년 그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뭐 최소한 인더스트리에서 한 2 밀리언 정도가 들어와야지만 이제 그 호주 정부의 2.5 밀리언 정도를 어플라이해서 이제 합쳐서 4.5 밀리언 달러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지금 뭐 저기 시드니 워터나 아니면 다른 그 워터 회사, 뭐 한국으로 치자면 뭐 K-워터 같은 그런 회사에서 이제 좀 도와주고, 그리고 저기 시드니 사이언스 파크, 그때 말씀드렸듯이 시드니 사이언스 파크에서 이제 그쪽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좀 그쪽에서 어차피 설치를 거기다 할 거니까 좀 캐시를 좀 줘서 그 캐시가 이제 더블로 될 수 있게 그 호주 정부 펀딩을 업을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좀 지금 계속 니고시에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뭐 그 퍼틸라이저 비료 회사들 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뭐 보타닉 가든, 그런 그 보타닉 가든 같은 그런 회사들이 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수처리 회사들, 그 예를 들어서 뭐 CMS 이노베이션이나 뭐 그런 회사들이 이제 좀 들어와서, 조그만 회사인데 같이 이렇게 그 유린 프로세스를 좀 개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지금 딱 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가 미니멈으로 어플라이 해야 되는 게 한 2 밀리언 정도 되는데, 아직 거기가 안 돼가지고 지금 계속 니고시에이션을 이쪽 저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국 그 혹시 교수님 그 K에코의 최창규 박사님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 그냥 김인수 성함만. 최창규, 예. 옛날에 그 김인수 교수님 거기 시히로 때 거기서 계셨죠. 네. 센터에 네. 거기에 계셨다가 이제 네. 그 한국 그 관리공단인가 환경관리공단 그쪽으로 이제 가시면서 뭐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소개받은 건 없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어쨌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어떻게든 뭐 좀 될 수 있게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는 와중에, 이제 교수님의 이제 보통 지금 대학교에서 4개 대학이 들어와 있는데, 4개 대학 중에 뭐 한 20명이 이제 그 인베스티게이터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 파트너, 이제 파트너 인베스터가 뭐 또 한 15명 정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인터내셔널 이제 교수님도 좀 같이, 어차피 교수님이 한국에서는 가장 유린하고 뭐 이 동본화폐 쪽으로 가장 열심히 다이나믹하게 하고 계시니까, 이제 저는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했던 그 콜라보레이션을 이제 하면서 같이, 이제 교수님은 이제 그 국제 공동 연구자 겸 인베스티게이터 겸,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 애드버저리 커미티로, 어차피 프로그램이 이제 크니까 이제 뭐 가버넌스를 이렇게 좀 만들기 위해서 뭐 그 인터내셔널 교수님 뭐 엑스퍼티에서 뭐 커미티를 만들거나 뭐 이런 그런 또 그 섹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수님은 이제 오피셜하게 그 만약에 교수님 괜찮으면 뭐 모셔가지고 같이 이제 프로젝트 안에 이제 같이 뭐 프로포잘도 저희가 이제 쉐어를 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이제 저희 하는 거를 이제 진행 사항을 계속 보시면서 교수님하고 또 디스커션 하면서 이제 계속 같이 공동 개발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뭐 그 아마 펀딩은 제가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보겠는데, 호주 정부에서 이게 펀딩을 이렇게 밖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그게 좀 이렇게 좀 자유롭지가 않아가지고 노력을 해보겠는데, 뭐 그거는 아니더라도 뭐 계속 뭐 몇 년, 1년에 뭐 한두 번씩 교수님 모셔서 같이 이렇게 컨설팅하고 저희 돌아가는 프로그램 계속 그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문
고문겸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그 자문비나 뭐 그런 쪽으로 해서 교수님을 이제 좀 공식적으로 좀 모실까 해서 저는 뭐 교수님이 갑자기 공보 연상을 주셔가지고 지금 교수님하고 언제 연락을 한 번은 해야 되는데 딱 주셔가지고 제가 교수님 전화 한번 통화할 수 있을까요? 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지금 뭐 아직 100%이 프로포절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뭐 100% 아직 장담은 못하지만 일단은 뭐 계속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수님은 인터내셔널로 한번 모셔서 같이 이렇게 그 모든 자료를 이제 쉐어하면서 교수님이 이제 혹시 만약에 그쪽 울산 그 복합단지에 뭐 같이 이렇게 할 때 제가 또 같이 도와드리고 뭐 저희 하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또 그쪽에 다 이렇게 드리면서 서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통화를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어쨌든 뭐 고맙습니다.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저희도 뭐 그 꼭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사이언스 월든이 이제 화장실과 이제 도시 인프라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에 지금까지는 이제 하수 처리장 중심으로 되었는데 그건 하수 네. 처리장 중심이 아닌 이제 다른 개념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시도될 수 있다면 사이언스 월든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하고 동일한 것이니까요. 네. 그때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듯이 이제 오줌으로 도시 인프라가 좀 손상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 것을 이제 막고 그다음에 이제 액비도 없고 그다음에 인이라는 이제 그 굉장히 희귀한 자원을 이제 그 지구를 위해서 계속 네. 보존하는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교수님. 이제 기업들한테 그런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만약에 이제 이런 것을 찾고 있잖아요. 매칭 펀드나 이제 참가할 수 있는. 네. 그러면 그 네. 돈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제 호주 쪽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한국의 기업이 어떻게 보면 투자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얻을 네. 수 이제 있는 게 네. 관련된 기술에 대한 뭐 소유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얻는 이제 그 외에 또 혹시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한지 또 그런 거 네. 외에 얻을 수 있는 베니핏이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네. 한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이제 설명을 할 때 좀 더 네. 설득력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제가 지금 제가 슬라이드를 교수님 하나 제가 이제 뭐 기업들 호주에 있는 기업들을 이제 상대할 때 항상 이렇게 그 친구들도 이제 그럼 내가 뭐 리턴 온 인베스트가 뭐냐 내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데 내가 회사에서 뭐를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냐 그 질문은 항상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네, 그거를 하나하나씩 좀 같이 이렇게 한 줄씩 보면서 교수님한테 좀 명확하게 상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자료를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제 예, 지금 이제 보여주신 거, 뭐, 네, 예, 보여주시는 동안에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만약 이제 네, 울산 복합단지라든지 아니면 네, 한국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 에너지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있어서 이제 네, 호주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쓰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어떤 한국에서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런 어떤 지적 소유권이라고 하나요?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나요? 이런 면에서는 어떤가요? 그 IP는 이게 뭐 그 호주 정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주 과학재단에서 나오는 펀딩이라서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플렉서블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딩을 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에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그 어디서 아이디어가 나오든 그 사람이 이제 다 가져가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그쪽 하나에서 돈을 투자해서 들어왔는데 그쪽에서 아이디어가 이거에서 우리가 IP를 갖다가 지적재산권을 걸겠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제 아이디어면 뭐 제가 같이 그쪽하고 걸든지 이렇게 이제 그거는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협의하에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IP를 정부에서 가져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발한 사람들끼리 알아서 지적재산권은 뭐 공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그쪽 회사에서 다 가져가든지 어차피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정부에서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는 본인들이 알아서 보호해서 그냥 할 수 있게 해놓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 제가 지금 공유를 교수님이 지금 제가 뭐라죠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을 올릴 수 있게 코호스트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코호스트가 혹시 됐나요? 어, 한번 해봐 주시죠.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지금 말씀드리는 그 베네핏 파트너가 됐을 때 만약에 베네핏이 뭐가 되냐 이렇게 물으면 뭐 저희가 이제 지금 세계 최고의 그 뉴트리언트 마이닝 프로젝트 어번 웨이스트 워터로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도 알다시피 저기 이게 시드니 사이언스 파크입니다. 이 친구들이 그 완전히 다 완공이 되면 한 3만 명 정도 여기 도시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하나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다음에 계속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파일럿 자체 지금 그 시도하고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현장 커머셜 사이즈의 그 뉴트리언트 리커버리 그 시스템이지만 이제 앞으로 더 크게 시드니 사이언스 파크에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쪽으로 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공원 그러니까 뭐 시드니나 이제 브리스번 같은데 공원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도 이제 교수님 그 뭐 울산 뭐 그 일산 뭐 이런 그 공원 단지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공원 단지들의 그 퍼틸라이저를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마이닝 프로젝트를 저희가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오퍼레이셔널 한 시스템이 뭐 리니어 이코노미 한 그냥 웨스트 워터에 집어넣고 그냥 처리해서 버리는 시스템 그 리니어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뉴트리언트를 돌리면서 이제 서큘러 이코노미한 시스템으로 해서 그 저희가 순환 경제로 어치브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인바이러먼트 임팩트를 그 퍼틸라이저 만들 때 하버보시 하는 그 에너지 인텐시브한 프로세스랑 그리고 이제 포스포러스 락 그쪽에 이제 그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저기 광물로 버려졌을 때 일어나는 뭐 조류의 발생에 의한 뭐 환경 문제들을 갖다가 저희가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뭐 저희가 이제 수처리 회사에서 그 친구들이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카펙스랑 오펙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오줌을 그 저희가 그 회수를 하게 되면서 뭐 교수님도 알다시피 오줌이 회수가 되면은 보통 이제 그 웨스트 워터에 뭐 한 40mg 나이트로젠하고 포스포러스가 한 7mg 마이크로폴런트가 뭐 나노그램으로 희석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또 포스포러스랑 막 나이트로젠을 또 회수하려고 웨스트워터 처리장에서 또 거기서 하려고 또 굉장한 노력들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희석된 물이다 보니까 그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유리는 뭐 지금 양만 봐도 엄청나게 높은 질소와 그리고 포스포러스 그리고 마이크로폴루턴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서 저희가 소스 세퍼레이션 한 다음에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여기서 나오는 그 나이트로젠, 포스포러스, 마이크로폴루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웨스트워터 처리장에서 필요한 오펙스, 카펙스를 전반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울산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또 계속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제 웨스트워터 처리장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이제 계속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익스펜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유린을 갖다가 소스 세퍼레이션 하게 되면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투자할 거를 그냥 소스 세퍼레이션으로 해서 모아서 작게 디센트럴라이즈 형태로 하면 전체적인 카펙스가 그 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저희는 그 회사들을 주로 오펙스, 카펙스를 좀 세이브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포텐셜한 뭐 지금 뭐 퍼틸라이저도 그렇고 뭐 IP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해 본 결과 호주만 봤습니다. 제가 뭐 아직 한국은 계산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그 호주에 만약에 호주 인구가 2천 지금 300만 명인데 2,300만 명에 오줌을 뭐 어느 정도 다 회수를 한다는 조건 하에 저희가 이제 호주에서도 그 비료 MP 소스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 MP 소스의 한 10% 정도를 저희가 충당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오줌에 나온 MP를 골랐을 때, 그리고 리퀴드 퍼틸라이저, 리퀴드한 그 퍼틸라이저는 거의 100% 언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이렇게 수입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그 퍼틸라이저 형태를 갖다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순환 경제를 갈 수 있고, 뭐 그리고 프로덕티비티, 뭐 경제적인 거나 뭐 글로벌 컴피턴스가 아무래도 요즘에는 또 그린 그쪽으로 워낙에 또 중요시하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또 R&D 이쪽으로도 뭐 교수님도 그 똥본 화폐를 하시면서 오줌도 많이 했지만 뭐 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줌 뭐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워터 케미스트리나 아니면 또 정제하고 농축하고 그 안에 뭐 포스포러스, 포타슘, 그리고 소디움, 뭐 유레아, 뭐 암모니아, 나이트레이트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그 R&D 쪽으로 해서 저희가 또 선택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 뭐 파트너십이나 그 이노베이션 네트워킹 이쪽으로는 아직 비즈니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 처음부터 이제 콜렉션서부터 해가지고 그 퍼틸라이저를 응용하는 그 시스템을 갖추는 그 회사,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각각으로 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부분을 갖다가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그런 것들을 또 창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정부에서도 선호하는, 교수님도 말다시피 뭐 방금 얘기했듯이 그린 누들이다, 뭐 그린 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도 아직 관심이 많으니까 그 정부의 관심 상황이고, 그리고 뭐 대학교나 인더스트리에서도 아직도 이쪽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뭐 웨스트워터 리유즈도 뭐 지금 몇십 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아직 퍼블릭 퍼셉션은 뭐 한 가지 넘어야 될 산 중에 하나, 먹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웨스트워터로.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유린 퍼틸라이저도 교수님 제가 봤을 때는 그 운명이 웨스트워터 리유즈 쪽으로 또 비슷하게 퍼블릭 퍼셉션이라는 그 개념 하에 저희가 또 할 일이 굉장히 몇십 년, 앞으로 몇십 년은 계속 사람들한테 또 홍보하고 사람들이 또 친하게 되고 또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몇십 년을 계속 또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폴리시나 뭐 레귤레이션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해가지고 또 많은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베네핏을 아마 그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의 그 루트를 열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 같은 분들이 열어줘서 여러 물꼬를 터주면 이제 또 뒤에 사람들이 또 쫙 와서 이제 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베네핏을 사람들이 그 뭐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베네핏이 그럼 뭐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네. 만약에 사이언스 파크 같은데 네. 이 이제 그 유류인 이제 오줌을 분리하는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드니 UTS에서도 그 화장실이 그때 한번 뭐 저희 사이언스 골든에서도 갖고 보여주신 적도 있는데 실제로 남자 화장실에만 있나요? 여자 화장실에도 있는 건가요? 저희 학교, 네네. 저희 공대 빌딩에는 남자 화장실, 네. 워터리스 토일렛만 있습니다. 그럼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딱 그냥 실험용으로 해가지고 네. 그 좌변기에 이게 그 노믹스 토일렛으로 그게 세 개가 있어서 그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거기도 그러면 아래 이제 그 오줌 탱크에 모이나요? 그 부분. 예, 아, 예, 모여서. 네. 근데 이제 주로 그거는 그, 그 여자분들만 그냥 실험할 때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아, 별도로 모으나요? 예, 별도로. 아, 별도로 모으. 예. 그러면 썩지 않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세 개 토일렛은 그냥 실험용으로 해서 자변기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자변기를 그 이게 그 대변이랑 소변이랑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앞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제 굉장히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교육이 안 돼가지고 이거 뭐지? 왜냐하면 이제 그 세 개를 말한 거는 그 저희가 이제 같이 연구하는 기관 중에 그쪽 기관에서 그 여자분들은 이제 이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실제 경험하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개를 특별하게 설치를 해서 이제 모으는 본인들 그 기관에서만 그 정도로 쓰는 거지. 이거는 그 남자는 이렇게 퍼블릭한테 뭐 다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그 세 개는 그 그룹 그 센터 위에서만 같이 쓸 수 있게만 그냥 특별하게 제작한 상황입니다. 네, 아직 뭐 시작이 됐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정해지지는 않았겠지만 사이언스 파크이나 만약에 지금 송 교수님이 추진하시는 과제에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면 네. UTS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남성 여성 화장실과 유사하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아마 좀 그 화장실에 대한 변기에 대한 좀 그림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장실 변기는 지금 뭐 교수님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예, 요 정도. 네. 요런 겁니다. 남자용은 그냥 이렇게 네, 워터리스를 쓰고 네. 그 여자용은 그냥 앞에 이렇게 소변 모을 수 있는 구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변 내려가는 그 토일렛 있고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남성의 화장실에는 네, 자변기에 이게 설치되지는 않았나요? 안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교수님 그게 이제 약간 이게 좀 애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제 그 약간 이제 몰상식하거나 아니면 좀 그
이게 분위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 앞쪽에 뒤쪽에 넣어야 될 걸 앞쪽에 넣게 되면 이게 상황이 좀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롱텀으로 제가 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좀 일단 아는 사람 위주로 가면서 이렇게 좀 홍보도 좀 하면서 그렇게 노믹스 요 토일 자변기는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사용법을 사람들이 이게 왜 앞에 구멍이 있지?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오줌을 갖다가 퍼틸라이저를 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저희 같은 사람들 외에는 아직까지는 이걸 어떻게 비료를 쓸까 이런 그리고 이렇게 모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요새.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거는 좀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상업화 어떻게 보면 UTS도 남자용은 이렇게 뭐 별로 특별하게 그 뭐 부담이 없으니까 다 남자용 화장실은 지금 요걸로 다 했는데 그 화장실 여자용은 특별하게 저희 이제 한 3개 정도만 해서 그 아는 사람들 사용법을 아는 사람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정도만 일단은 그냥 쓰는 그 정도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어, 그래서 지금 송 교수님이 사이언스 월드넷에서 하고 계신 그 액비 연구가 네, 이제 호주에서도 이제 뭐 그 이제 다르게 어떻게 정착이 돼서 이제 시도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도 혹시라도 뭐 시범 사업이라든지 네. 그 이제 울산에 있는 특화도시 개발 뭐 이런 데 사용이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술이 현장에서 한번 좀 그래도 나름대로 큰 규모로 테스트 된 적은 UTS가 그 유일하고 뭐 스위스의 에어박이나 이런 데서 좀 진행이 된 거죠, 그죠? 그렇죠. 스위스랑 UTS가 가장 어떻게 보면 스위스랑 UTS가 여기서 그, 그 퍼틸라이저를 만드는 그 과정은 그 기술을 굉장히 다르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교수님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는 게 이제 생물학적 처리, MB양. 그 이화근은 이제 생물학적 처리, 그 바이오리액터 컬럼. 그거를 쓰고 있는데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그 암모니아를 이제 나이트레이트로 바꿔서 약간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방법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룹은 그냥 그 전기 투석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린이 하이드라이즈 되면은 암모니아랑 이제 암모니아가 주가 되고 이제 포스페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타슘이나 이런 그 이온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걔를 이제 그 이온 교환 막에다가 전기 그 일렉트로다이얼리시스를 갖다가 걸어버립니다. 걸으면서 이제 암모니아랑 그 포스페이트랑 포타슘이랑 그 이온들을 싹 끌어가지고 이온들만 이제 그 전기투석으로 쫙 뽑아서 그걸로 이제 퍼틸라이저를 농축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바로 그, 그 하수구에다 버리는 거죠. 나머지 그냥 농축이 안 되는 뭐 그런 것들은 그냥 하수 광고에 그냥 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기투석을 써서 그 농축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RO 같은 걸로 그냥 바로 유레아가 어떻게 보면 그 물에 잘 이렇게 RO 막에 이렇게 잘 통과되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 뉴트럴 차지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레아가 됐을 때 그냥 프레쉬 유린이 있을 때 그냥 RO 막으로 압력으로 밀어서 그 얘 유레아를 그 퍼미에이트해서 쫙 끌어내가지고 유레아를 농축을 시켜서 리퀴드 유레아 퍼틸라이저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아예
그 보통 그 냉각법, 그러니까 이게 얘를 이제 그러니까 얼리면은 그 오줌을 얼리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뭐 미생물이나 그 안에 있는 뭐 그런 것 다 사라지니까 얘를 갖다가 최대한 얼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니타이제이션만 그냥 파스처라이제이션만 시켜서 그 디스인펙션 정도로 해서 그냥 바로 그 뿌려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떻게 보면 유럽 쪽에 이와브 그룹하고 스웨덴 그룹하고 핀란드 그룹, 그리고 그쪽 그룹이 가장 액티브한데 그쪽 그룹들이 하는 그 방법들이 약간씩 다르고, 또 미국에서는 그 혹시 교수님 제가 혹시 말씀드렸나요? 그 리치 얼스 인스티튜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수님? 아니요. 미국에서는 그쪽 팀들이 가장, 제가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냐하면 그쪽 팀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인 퍼틸라이저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사이트를 보여드리면 이 친구들이 또 워크숍을 지난주에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참가하면서, 그래서 그 주로 이제 리치 얼스 인스티튜트라고, 이제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조직인데, 이 친구들이 그 미국 미시간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그쪽 팀들하고 같이 그 오줌을 가지고 이제 비료화시키는 그러한 기술을 걔는 이쪽에서도 개발하고 있고, 그 미시간 대학교랑 같이 연결해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어서 2012년도에 이 친구들이 처음으로 이 인스티튜트를 그 발주한 다음에 이제 지금 한 7, 8년 동안 계속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그 이 친구들이 또 워크숍을 여는데 저번 주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 내용은 제가 교수님 뭐 어차피 이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다 올릴 겁니다. 다음 주쯤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최근 이 친구들이 이제 그 프로세스 쪽으로 어떤 식으로 뭐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응용되는 그런 그 기술들, 어떻게 보면 그런 기술들 보고, 여기서는 가 아니라 조그만 이제 어떻게 전원 마을처럼 해서 이제 그 동네에서 그 집에서 이제 오줌을 모아서 그 오줌을 이제 그 콜렉션을 이제 마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리한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응용하는 그런 약간 그 농업, 어떻게 보면 그 좀 소도시 그 약간 그 시골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위주로 해서 이 친구들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내용이 지금 굉장히 뭐 보시면 많이 친구들도 그 뭐 매뉴얼도 그렇고 퍼블리케이션도 그렇고 그리고 자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컨트리뷰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제가 그 저번에 참가를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친구들도 그 한국 쪽하고 호주 쪽, 그리고 이제 유럽 쪽, 그리고 미국 쪽, 이렇게 해서 그 유린, 그리고 이제 그 아프리카의 그 사우스 아프리카 쪽, 그쪽으로 해서 이제 주로 유린 퍼틸라이저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를, 그 이 친구들이 또 저기 트위터가 잘 돼 있어가지고, 예, 이게 요번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 때 이제 어텐던트
그 위치를 한번 그 오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에 있나 그거를 레지스트레이션 한 사람을 그 핀포인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한국에서도 지금 교수님 그룹이 이제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들어오셨을까 뭐 교수님이 예? 여기에 계셨을까 해서 한국 쪽하고 뭐 호주 쪽, 시드니는 저희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그 나라에서도 이렇게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한 150명 정도 세미나에 참가했습니다. 이번엔 그 버추얼이었는데 같이 하면서 또 프로세스 쪽 개발하는 사람, 뭐 퍼틸라이저 개발, 퍼블릭 퍼셉션 개발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디스커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이쪽도 뭐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교수님 쪽도 그렇고 뭐 미국 쪽도 그렇고 유럽 쪽도 지금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정보 교환도 그렇고 서로 굉장히 그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송 교수님 그 지금 이 알려주신 네, 이곳에 제가 이제 트윗은 예, 네, 이렇게 받아보는데 예, 네, 그냥 제가 그 무심히 지나쳤는지 이 예. 워크샵을 놓쳤네요. 근데 어쨌든 아, 올라오면 제가 다시 예,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예, 근데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그 리치 지금 미국에 네, 오줌을 하는 곳에 나름대로 기술도 있고 한국에도 오줌을 이제 따로 받아가지고 농업에 활용을 하는 그런 공동체 마을들, 농업 공동체 마을들이 꽤 있어요. 예, 이제 지난주에도 그 남원에 있는 실상사의 인드라만 공동체라고 있어요. 인드라만 공동체 분들이 오셔서 얘기하시는데 이제 똥은 이제 퇴비만 안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오줌은 모았다가 이제 이것하고 이제 물을 섞어서 바로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 그 부분 얘기들을 많이 하고 오히려 오줌이 모자란다. 농사를 짓기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 이제 오줌을 뭐 저보다 훨씬 더 연구도 많이 하셨고 내용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런 질문을 가끔 받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책에 오줌에 관한 책들을 보면 어떤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고 어떤 책에는 그런 얘기도 적혀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하고 그냥 물을 뭐 한 50배나 100배 뭐 이렇게 섞어서 희석해서 주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줌을 꼭 이렇게 묵힐 필요도 없고 신선한 오줌이 뭐 기생충이라든지 그 이제 여러 가지들에 감염되지 않게 잘 보관했다가 밀봉을 해서 잘 보관했다가 물을 한 20배에서 100배 뭐 더 이상 이렇게 희석을 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이것을 왜 송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왜 이제 액비를 만드는 과정 즉 어떤 공학적인 프로세스를 써서 뭔가 처리해서 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것이 지난번에 뭐 우레아가 암모니아로 바뀌고 암모니아가 토양에 좀 그 독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암모니아는 뭐 그래서 이거를 예. 나이트레이트로 바꿔서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외에 이제 송 교수님이 좀 그 부분을 정리를 나름대로 해 주실 수 있는지 혹시 이제 이런 그 궁금증이 있는 뭐 농부라든지 아니면은 오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뭐 공학자들이 어떻게 이 오줌과 액비의 관계를 봐야 되는지 뭐 기초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아, 그 질문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제가 봐도 왜냐하면 오줌을 비료화시킨 거는 사람들이 거의 뭐 농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교수님도 알다시피 뭐 100년, 200년, 뭐 수천 년 동안 오줌을 가지고 비료화시킨 거는 뭐 우리 선조들도 그렇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왈가불가할 수 없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오줌을 그냥 뿌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 생각에는 그게 이 친구들이 소일 베이스에 썼느냐 아니면 그냥 그 수경 재배로 썼느냐 거기에 이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소일 베이스로 썼으면 이 유레아랑 그 암모니아가 굉장히 그 교수님 확산 개수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그 밑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줌으로 해서 거의
이 친구들이 원래 냄새가 교수님도 알다시피 암모니아 냄새가 나야 맞습니다. 뿌렸는데 냄새가 안 난다는 얘기는 그게 물과 같이 들어가면서 이미 지하수로 쭉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비료의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거기서 이제 땡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환경 오염을 시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미 만약에 소일 베이스로 갔었으면 그 지하수 깊게 들어가서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가서 냄새를 맡지 못할 정도로 갔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개념이 없는 거죠. 이게 그 나무 그 풀 옆에서 다 이렇게 빨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뭐 교수님도 뭐 알다시피 비료를 쓰게 되면 거의 뭐 60%, 80%, 그러니까 보통 합성 비료도 아무리 조심해서 막그 알갱이처럼 파티클로 팔아도 거의 뭐 로스가 실제로 식물이 흡수하는 양은 10%도 안 되고 그냥 다 지하수로 빠져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뿌리는 것 같아서 키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대부분은 다 환경오염을 지하수로 이미 시키고 있습니다. 밑으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게 냄새가 안 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거기에 안 모여 있고 내려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냄새가 나야 되거나 암모니아 냄새가 이게 분해가 자연적으로 되면 그 분해가 돼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든지 아니면 그 하이드로젠 설페이트, 그 어떻게 보면 계란 썩는 냄새, 그 설페이트가 많기 때문에 그 냄새가 또 나야 되고 암모니아 냄새가 나야 되고, 그리고 그 오줌에 이제 유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유기물이 또 그 부패되면서 나는 냄새들이, 이 전체적인 냄새들이 나야지. 만약에 오줌이 거기 있었으면 그게 나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냄새 전혀 안 나는데, 이 얘기는 이분들이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다 내려갔기 때문에 그게 어디론가 지금 컨테미네이션을 시키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주변에 이분들이 만약 음물을 쓰고 있거나 뭐 다른 뭐 광물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그 시냇물을 갖다가 쓰면 그쪽으로 타고 내려가서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그 수인 전염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왜 이렇게 그 프로세싱을 해야 되냐, 오줌을 프로세싱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보면 프레시 오일이 자기 오줌을 받아서 자기가 먹는 음식에 뿌리는 거는 굉장히 깨끗하고 조심하고 안전하게 쓰립니다. 근데 뭐 교수님도 알다시피 이게 누구 오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침을 거기다 뱉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오줌 아닌 다른 나쁜 성분을 갖다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 또 다른 뭐 마이크로폴루탄트 뭐 누가 약을 먹고 약을 갖다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약을 먹었는데 오줌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게 혹시라도 나쁜 짓이 돼서 만약에 그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하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생물학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 pH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성분을 계속 저희가 그 비료로서 가능한가 이러면서 계속 그 비료로서의 그 암모니아, 나이트로젠, 포타시 이 성분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줘야지만 이게 가능한지. 이렇게 모니터링 안 하는 비료는 지금 그 사람들이 쓰고 있지만 제대로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어차피 선조들이 써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선한 분들한테만 먹히는 거기에 들어있는 위험 요소를 만약에 누가 나쁜 짓을 하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배리어로 해주지 않으면 그게 바로 프로세스가.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 파머스티칼 특히 이제 저희가 뭐 파머스티칼 같은 누가 약을 먹고 그 약이 오줌에 나와서 그게 이제 처리가 안 되고 만약에 그 실제로 비료를 썼을 경우 그것도 이제 계속 어큐 되니까 그런 보이지 않고 그리고 세이프티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왜냐하면 그 이게 그냥 자기가 모아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뿌리지 않고 약간 퍼블릭하게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그 언서텐티를 저희가 최대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보류가 어떻게 보면 프로세싱을 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처리를 좀 하면서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롱텀으로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에서 말씀하다시피 서로 믿는 분들이고 서로 아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쓰는 거는 뭐 서로 믿고 쓸 거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가능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약간의 그, 그 실제로 그 친구들이 그 소비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뿌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를 최대한 비료로서 저는 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컨트롤 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비료를 써야 되냐, 아니면 환경오염을 더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세싱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송 교수님, 이제 그 부분, 예. 저도 좀 미처 생각, 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예, 그 부분 잘 알겠고요. 이제 설명을 해 주셔서. 이제 프로세싱을 할 때, 이제 물을 섞어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액비로. 동일하게, 송 교수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뿌리면 지하수로 가버리는 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게 암모니아가 아니라 질산성 질소로 바뀌어서 그런 거죠. 제가 좀 확인을 드리고 싶은 게 질상선 질소도 교수님 그 확산계 수가 비슷한 거. 워낙에 네, 예, 그것도 저 높아가지고 그것도 역시 네, 암모니아처럼 빠르게 아마 그 침출수로 그냥 토양 밑으로 그냥 떠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하이드로포닉, 수경재배 쪽으로 해서, 왜냐하면 수경재배를 쓰려면 냄새가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비료를 돌리니까 냄새가 나지 말아야 되니까 이제 수경재배로서 쓸 때 이 그 저기 비료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최대한 잘 응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암모니아 나이트레이트 자체가 그 워낙에 교수님도 알다시피 그 지하수로 이렇게 해서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그 소일 베이스 쪽보다는 수경재배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소일 베이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물들이 나오는 거를 최대한 만약에 모아서 다시 이렇게 처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그 한 번 더 그 슬로우 릴리싱이라고 해서 그 암모니아나 뭐 나이트레이트에 이제 걔를 그 파티클에 흡착을 시켜가지고 걔를 이제 그 약간 그 바로 이제 물하고 같이 씻겨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파티클에 같이 머물면서 천천히 암모니아랑 나이트레이트가 릴리스 되면서 이제 비료로 쓸 수 있게 그런 기술들이 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 같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그 오줌 비료도 같이 이렇게 슬로우 리리싱 파티클을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만약에 소일 베이스를 그 비료를 쓸 때 그런 식으로 써야지만 저는 그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질문이 한데 나온 김에 다시 말씀을 네, 좀 드리면 네, 암모니아는 이제 그 화학구조가 NH4 플러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질산성 질소는 NO3 이제 마이너스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네, 플러스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되게 이제 그 독성이 암모니아는 높고 이제 질산성 질소는 독성이 여전히 있지만 암모니아보다는 조금 낮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양이고 하나는 음인데 제가 네, 지하수에 당연히 이제 둘 다 극성이 있으니까 물의 지하수를 통해서 이제 밑으로 빠져나갈 버릴 가능성은 좀 있지만 그 질산성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음전할에서 혹시 이제 토양의 여러 가지 케미스트리상으로 뭐 다른 그 양의 성분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그 암모니아보다
조금 이렇게 뭐 물속에 식혀서 녹아서 간다라는 차원에서는 그 비슷하겠지만 좀 그런 어떤 그 소일 케미스트리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뭐 그런 연구나 아니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네, 그죠? 그냥 동일하게 물속에 녹아서 그냥 만약에 물을 많이 줬을 때는 지하수 쪽으로 흘러나가서 그 작물이 토양 베이스인 농업에서 이렇게 좀 이롭게 쓰여질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네, 왜냐하면 워낙에 이 친구들이 이미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파가 이미 와 있는 상황, 뭐 크레이나 뭐 지올라이트나 아니면 토양이 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마이너스 차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붙이고 하지만 결국은 이미 이제 거의 세츄레이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계속 뭐 이렇게 저희가 퍼틸라이저나 물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 뭐 특별하게 그 뭐 좀 더 이렇게 치환돼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은 뭐 영향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기능성 이제 파티클 같이 이제 암모니아랑 나이트레이트 같은 그 비료를 이제 그, 섞어 가지고 뭐 폴리머에 이제 폴리머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 약을 먹을 때 교수님 그 약 성분이 좀 천천히 릴리스 되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약간 그 뭐 밀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그 해가지고 그 약을 갖다가 섞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몸에 이렇게 분비되면서 이렇게 릴리스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에 폴리머라 이제 암모니아, 뭐 나이트레이트 같은 것들을 이제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걔를 이제 폴리머랑 섞어서 이제 물이 왔을 때 이제 천천히 이제 씻기면서 비료, 암모니아, 나이트레이트, 포타시움, 뭐 포스페이트도 천천히 이렇게 릴리스 되면서 할 수 있게 그런 기술들을 사람들이 그 비료 하시는 분들은 농업 비료 하시는 분들은 그 기술을 갖다가 굉장히 그 열심히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교수님 뭐 아시다시피 그 그냥 디스틸레이션 하면 비료도 저희가 해보니까 그냥 그 고형화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형화 돼가지고 그냥 만약 고형화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슬로우 릴리싱한 폴리머를 섞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요즘은 완전 분말 형태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폴리머로 해서 그거를 이제 알갱이처럼 만들어서 슬로우 천천히 릴리스하게 토양에 뿌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게 가장 완벽한데 이제 코스트가 이제 그러면 코스트가 많이 환경적으로는 좋고 뭐 이런저런 좋은데 이제 코스트가 많이 드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냐 기술은 있는데 뭐 이론적으로도 그게 맞긴 맞는데 이제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제 그거를 연구가 아니면 도저히 이제 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 오늘 예, 혹시 바쁘신데 저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예 아니고 아닙니다, 교수님. 뭐 교수님하고 당연히 그러면 제가 프로젝트 미팅 자주 이렇게 같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거 못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제 그 이제 오줌 연구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오줌 연구에 집중적으로 뭐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든지 이렇게 손으로 직접 이렇게 경험한 그런 이제 연구 경험은 없어서 좀 부실합니다,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그럼 이제 그 아까 얘기하셨듯이 만약 개인적으로 쓴다든지 공동체 차원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한다면 프로세스가 굳이 필요 없고 희석을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섞였을 때는 이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런티 한다는 문제도 있고, 이제 그 약품, 이제 약을 먹었을 때 이제 의약품이나 항생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처리를 하고 나가는 게 안전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들하고 이해를 했고요. 네, 근데 오줌 하면 이제 되게 어, 처음에 이제 이 얘기도 나왔고 문헌들에도 많이 나오는 스트루바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마그네슘으로 알갱이를 만들어서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스위스 팀에서도 스트루바이트 같은 거를 많이 사용했던 걸로 나와 있고 이제 연구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과 프로세싱 하는 것에 만약에 이제 그렇게 굉장히 싸고 어떻게 보면 알갱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MBR이라든지 이제 사이언스 골든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이 MBR 미생물 그 다음에 디스틸레이션이라든지 농축하는 과정을 그런 스트루바이트 방식으로 분말을 만드는지 않고 지금 사이언스 골든이 손흥민 교수님 하고 있는 이런 방법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제가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저희는 오줌을 일단은 받으면 일단은 가수분해를 시킵니다. 가수분해가 될 때 이미 pH가 이제 한 8, 9 정도로 6에서부터 이제 한 8, 9 정도로 올라가면서 스트로바이트는 이미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네. 스트로바이트는 이미 이제 저장조에 밑에 깔립니다. 그래서 밑에 깔려가지고 스트로바이트가 이미 이제 저희는 이제 왜냐하면 그걸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왜냐하면 오줌에 이제 칼슘, 마그네슘, 이제 포타슘하고도 그렇고 암모니아랑도 그렇고 마그네슘 같이 이렇게 엮여서 이 친구들이 같이 프레시피테이션이 되는다. 될 때 이때 이제 스트로바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칼슘 파스페이트나 칼슘 카보네이트나 칼슘 설페이트나 굉장히 잡다한 프레시피테이션이 형성이 돼서 밑에 쫙 가라앉습니다. 쫙 가라앉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솔리드 퍼틸라이저로 쓰려고 이제 모으고 액비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상등액을 쫙 걷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MBR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MBR로 들어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암모니아, 그러니까 유리아 아니 암모니아 된 거를 이제 나이트레이트로 바꿔서 약간 냄새를 완전히 유기물이나 뭐 이런 냄새를 다 제거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를 나이트레이트랑 비율을 50대 50으로 나누면 최대한 냄새, 암모니아 냄새를 또 저희가 줄일 수 있고 또 나이트레이트가 좀 스테이블하니까 그 상태로 해서 이제 농축을 시켜서 주로 이제 저희는 액비가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나이트로젠 베이스드 된 리퀴드 퍼틸라이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스트로바이트랑 뭐 마그네슘이랑 칼슘이랑 포스페이트 얘를 이미 앞에서 침전해서 어느 정도 다 걷어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솔리드 형 상태로 가지고 있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퍼틸라이저 옵티마이제이션을 시킬 때 액비 나이트로젠하고 요 스트로바이트를 어느 정도 섞어서 어플라이를 하면 가장 좋을 것인가 그렇게 이제 저희는 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트로바이트는 이제 자연적으로 생기니까 이제 저희가 왜냐하면 그게 스트로바이트가 생기면 이제 MBR 돌릴 때 파울링이 워낙에 심해가지고 저희가 침전을 한번 앞에서 할 때 시켜주지 않으면 MBR이 너무 어렵게 들어가가지고 못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가수분해 될 때 아니면 프레쉬 유린 가지고 신선한 유질에 그냥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를 고농도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pH를 강제로 올리게 되면 걔를 칼슘 포스페이트로 포스페이트를 완전히 싹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포스페이트를 걷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왜냐면 칼슘 포스페이트도 이제 좋은 고형 퍼틸라이저니까 그 칼슘 포스페이트를 이제 CaOH로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로 해서 실제로 이렇게 미리 포스페이트 그러니까 지금 오줌에 한 0.5g per 리터가 포스페이트인데 포스페이트를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칼슘 포스페이트를 끌어내는 왜냐하면 포스페이트가 가장
그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이제 귀중한 자원이니까 그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침전, 어떻게 보면 pH가 올라가면서 그 침전되는 그 물질들은 저희가 뭐 자연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강제적으로 다른 케미칼을 넣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실제로는 얻어서 고형 퍼틸라이저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제 제가 아까 뭐 지금 송 교수님이 앞에서 precipitation 일어난다, 침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제가 좀 잘 네,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제 네, 그것에 이제 추가해서 이제 특히 이제 마그네슘, 이제 칼슘을 강제로 투입해서 스트로바이트를 만든다는 그런 논문도 이제 일부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송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는 이제 가수분해가 일어나면 이제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pH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들을 좀 관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침전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그 일어나는 것이 이제 많은 부분 그 솔트 계열이 좀 제거되기 때문에 조금 순수한 나이트로전 액비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나이트로젠 베이스드 된 버틸라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수님 그 저희가 이제 우리가 그 농축시킨 액비 퍼틸라이저 보면 나이트로젠이 한 6% 정도 됩니다, 교수님. 그리고 포타슘이 한 2% 정도 되고, 그리고 포스페이트도 여전히 아무리 침전시켜도 100% 침전을 못 시키기 때문에 한 0.1%는 포스페이트가 또 있습니다. 저희 액상, 리퀴드한 상태에.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뭐 퍼틸라이저도 되지만, 그 보통 그 비료를 그 하시는 분들의 그 가격 설정을 보니까 그 나이트로젠이 몇 킬로그램에 따라서 그 비료의 가격이 설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니까 1kg에 뭐 나이트로젠 1kg에 뭐 2,0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저희가 6% 나이트로젠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 다른 그 비료 성분 예를 들어서 그 바다의 그 미역 같은 거나 바다 씨위드 같은 그거를 가르면 보니까 거기에는 그 나이트로젠이 한 1%고 포타슘이 한 12% 정도 된 비료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뭐 씨위드 같은 거 뭐 미역이나 아니면 다시마다 뭐 이렇게 버려진 그러니까 뭐 이런 먹는 사람들이 먹는 거 말고 버려지는 그런 씨위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을 걷어다가 완전히 갈아가지고 액상으로 만들면 그게 비료가 되는데 거기에는 포타슘, K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비료는 지금 나이트로젠이 많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이제 바이오, 오가닉 퍼틸라이저, CVD에서는 포타슘이 많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비료마다 보니까 들어있는 성분들이 어디 바이오, 그 오가닉 출신이냐에 따라서 성분들이 굉장히 다르게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뭐 그 정원인데 이제 사람들이 주로 비료 같은 거 뭐 그 뭐 1리터짜리에서 이렇게 사고 이렇게 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나중에 그 만약에 농축 비료를 그 소비자들한테 바로 팔 때 1리터씩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드나 뭐 이런 것들에서 필요한 성분들을 같이 보충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좋은 그 아이디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큰 그림에서 큰 퍼틸라이저 어플리케이션인데 이제 조그맣게 이제 소매로 해가지고 가정집에 들어가는 뭐 퍼틸라이저 그런 액비 농축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때 이제 저희가 또 나름대로 나이트로젠 베이스드한 퍼틸라이저의 유니크한 특성 다른 퍼틸라이저에 비해서 저희는 그 나이트로젠 함량이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어필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예, 그 너무 기초적인까지 좀 여쭤본 이유는 그 이제 의외로 이제 그 오줌에 대한 것은 뭐 똥도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저를 포함해서 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보다 오줌에 대해서 나오면 좀 더 이렇게 그 근본적인 이해도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똥은 그냥 퇴비를 만들면 퇴비다 이러지만 오줌은 이제 액비를 만들었을 때 이게 그냥 뭐 신선한 오줌이냐, 뭐 처리된 거냐, 아니면 푹 묶였느냐, 뭐 이런 것들하고 그냥 뭐 나이트로젠 같은 것들이 굳이 오줌에서 해야 될 그런 근본적인 이유나 아까 말씀하신 이제 순환 경제, 순환 농업 뭐 이런 예, 차원이 아닌 그래서 다르게 또 이해하고 있고 나름의 이제 쭉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 중심이나 농업 중심에서 네, 경험을 가진 분들은 또 나름대로 믿음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음, 그,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을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고 뭐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근본적으로 그 이제 화학적인 성분이나 기본적인 것 아니면은 실험에 기초한 것 아니면 과학자들이나 이제 경험이 있는 공학자들 특히 이제 송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꾸준히 좀 계속 이제 일반 뭐 농부라든지 일반적인 기업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여러 개를 여쭤봤어요. 뭐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 일단은요. 예, 그래서 좀 긴 시간 너무 기초적인 거를 제가 여쭤봐서 무슨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저도 도움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뭐 어떻게 보면 아직은 그 오줌, 뭐 교수님도 뭐 똥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뭐 사람들이 많이 하고 이렇게 핫한 그런 다이나믹한 토픽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하는 사람이 좀 있으면 그래도 또 힘이 되고 같이 이렇게 뭐 디스커션도 하고 이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오줌 하면서 저도 뭐 처음에는 이와 그쪽 사람들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저도 뭐 교수님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보이지 않게 지금 조용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힘이 좀 되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좀 임팩 있는 미래에 뭐 솔직히 뭐 다른 사람들이 이런 분야의 그 연구를 많이 직접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이런 분야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굉장히 큰 그 생활에 큰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지금 백그라운드랑 뭐 동기가 확실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제가 봐도 해야지만 이제 뭐 저희 실생활에 좀 임팩이 좀 쫙 오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교수님하고 지금 얘기하는 그리고 교수님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똥하고 오줌 저도 이 데이터가 좀 재밌었는데 이게 지금 나이트로젠이 오줌 성분이고 이게 똥 성분입니다. 그래서 나이트로젠하고 포스포러스 그 오줌 똥에 어느 정도의 그 나이트로젠하고 포스포러스가 있냐 그래서 보니까 그 오줌에 나이트로젠도 그렇고 뭐 물론 이제 이 오줌이 더 농축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서 이제 이 그 나이트로젠 포스포러스를 회수 리커버리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똥에 비해서 확실히 그 소스가 여기에 좀 더 농축이 돼 있으니까 농축된 곳에서 이렇게 좀 추출하는 게 확실히 좀 리소스 이피션시하게 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어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자료는 그, 예, 그 질량 베이스죠, 그죠? 맞습니다. 진양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똥보니 화폐 이제 이 얘기를 예, 저희 사이월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개념적으로 제한된 바가 있잖아요. 이제 똥보니 화폐. 근데 예, 이제 요즘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 오줌. 이제 그런 어떤
그냥 순환 경제나 순환 농업의 차원에서 똥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책들 보면 똥이 뭐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오줌이 밥이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지금 이제 성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오줌의 나이트로젠이나 질소, 그다음에 인의 성분이 훨씬 더 많고 양질의 그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뭐 그 토양을 기반으로 농사에서도 그렇고 수경 뭐 앞으로 이제 도시농업에서 수경 재배 같은 데서는 특히 오줌으로 할 수 있는 역할 농업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은 오줌은 그냥 그래요 그래요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똥보니 화폐가 뭐 꼭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똥보니 화폐처럼 그 네. 가치를 경제적으로 이제 농업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렇게 조금 다룰 수 있는 그런 네. 개념적 접근이 좀 오줌에도 필요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뭐 그런 데 대한 얘기도 똥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왜 오줌은 늘 2인자처럼 취급을 받고 있는지 물론 똥도 그렇게 뭐 좋은 대접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똥 오줌이 나오면 똥이 또 앞서고 오줌은 뒤로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는 듯한 그런 게 있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주제구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까지 뭐 항상 오줌이 똥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종아조에서도 그랬고, 워터리스, 뭐, 토일렛이나 뭐, 오줌을 뭐, 소 세퍼레이션 한다는 개념이 뭐, 나온 지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똥하고 오줌하고 이제 같이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똥하고 오줌하고 같이 이렇게 운명을 같이 하는 그 존재인데, 어떻게 똥이 워낙에 무겁지 않습니까? 워낙에 또 거대하고, 그리고 워낙에 또 이렇게, 이게 어떻게 오줌은 그냥 물같이, 사람들이 내부를, 이렇게 오줌의 나이트로젠이 얼마냐, 이러면 뭐 그거 대답하는 사람을 몇 있겠습니까? 포스포러스가 얼마냐, 포타슘이 얼마냐, 소디움이 얼마냐, 클로라이드가 얼마냐. 이거를 대답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근데 이제 딱 보면 뭔가 묵직하고 뭔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줌은 그냥 물같이 굉장히 얕게 보고 똥은 굉장히 무겁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똥에 어떻게 보면 오줌이 지금까지는 좀 많이 묻혔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묻혀가지고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교수님 저는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존재감이 없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줌하고 똥을 이렇게 좀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얘의 존재감이 있고 나름대로 이 친구의 존재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왜 사람들은 그걸 몰랐을까?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생각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그 포인트가 저도 생각 못했는데 교수님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아주 가슴에 저도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제안을 한 똥분이 앞에는 네, 그 에너지를 낼 수가 있잖아요. 네, 똥이라는 건 소화조를 통해서 메탄가스를 내니까 뭔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생태 농업을 할 때에 플러스해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고 메탄이 나오고 이제 뭐 하도 에너지 시대고 기후 변화 시대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줌에서는 이제 똥에 비해서 말이죠. 똥에 비해서 가지지 못하는 게 에너지가 좀 있거든요. 에너지를 내지는 못한다는 거. 하지만 똥이 가지지 못한 것 중에 하나 큰 게 인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파스페이트가 인이. 그 네, 부분을 물론 질소도 되게 소중하고 되게 귀하긴 한데 이제 오줌만의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인 부분도 뭐 여러 번 송 교수님도 강조하셨지만 한정된 자원이고 네, 지구가 그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을 이제 소중하게 다루어야 될 그런 시기가 곧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올 것이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다루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네,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가치로 환산할 거냐. 지금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네. 어떻게 가치로운 뭔가 하나 뭐 인덱스나 지표 같은 것으로 바꿔서 이렇게 좀 네.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시도가 오줌에 대해서 좀 필요하고 그냥 좀 뭔가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똥보니 화폐 이러듯이 만약에 이제 사이언스 월드에서 누군가 뭐 그런 거라든지 앞으로 이제 오줌을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그 서큘러 에그리컬처라는 퍼틸라이저 개념 플러스해서 뭔가 하나 더 이렇게 우리 뭐 전 지구적인 가치 같은 것들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냥 뭐 오줌은 뭐 이러면서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좀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 제가 항상 그 사람들한테 그 어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지금 그 저희가 오줌에 나이트로젠, 포스포러스, 포타슘 이 세 개의 성분이 이제 있는데, 이 성분이 어떻게 보면 그 식품하고 음식을 푸드 시큐리티에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난 뭐 한 20년 동안 퍼틸라이저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또 언제 그 퍼틸라이저 쇼크가 올지, 왜냐하면 증가하는 인구와 뭐 이런 음식에 비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그 오줌, 한 사람이 하루에 오줌 1리터를 배출하는데, 그 1리터에는 뭐 한 10g의 나이트로젠이 있습니다. 그럼 이 10g이 보통 그 뭐 1kg 해가지고 100명이 그 1리터씩 했을 때 1kg을 만들어서 이 1kg을 환산했을 때 그 가격이, 만약에 우리가 다 뭐 추출을 못하겠지만 그 환산, 어떻게 보면 그나마 퍼틸라이저는 나이트로젠 가격하고 포타슘 가격, 그 포스페이트 가격이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식품이 그 아이템이니까, 뭐 오일처럼 이렇게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야, 이게 우리가 지금 오줌으로 버리는 게 너가 지금 얼마를 버리냐. 우리가 지금 울산에 지금 수십만 명인데, 이 수십만 명의 N소스와 P소스와 K소스를 만약에 모으게 되면 지금 엄청난 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교수님 똥분 앞에서 에너지 쪽하고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 설정을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하고 한번 이렇게 컨버팅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N소스, P소스, 포타시 소스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 세계 기준이 이미 뭐 매일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배출하는 이 NPK는 그냥 오줌이 아니다. 웨이스트가 아니다. 이건 돈이다.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줌 자체가 돈인 거죠. 근데 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불필요한 것들을 살짝 저희가 좀 정제를 해주는 그 정도의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용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그냥 프레시 유린해서 그냥 뿌려서, 뭐 예전에 그 선조들이 했던 그 방식은 어떻게 보면 2차 오염이라든지 그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 증명된 그런 기술이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쓰긴 쓰되 우리 과학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 이 개념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쪽 분야에 더 컨트리뷰션 하고 앞으로 또 돈도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방금 보내주신 그 예. DAP가 뭐의 약자인가요? 파스페이트는 다이아모늄 파스페이트, 다이아모늄 파스페이트요? 포스페이트. 예. 예, 요게 비료 중에서는 가장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암모니아랑 포스페이트 들어있어가지고, 예, 요걸 그 고형화돼 있어가지고 요 비료로 해서 가장 많이 쓰는 그 암모니아 포스페이트 계열의 비료입니다. 예. 오늘 제가 너무 많은 시간 뺏어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이 프로젝트가 내년까지는 이어지니까 관련 네, 연구들을 네, 계속 해 나가시고요. 이제 지금 좀 네, 힘을 모아주시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울산 이제 특화 단지 내에 이제 몇 개 비비 화장실이라는 또 오줌이 분리되는 그 시설이 만약에 최종 선택이 되면 이제 들어가야 될 뭐 실정화 단지라든지 아마 공공시설,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 같은 데에 에너지 시설하고 이제 퇴비를 만들고 액비를 만드는 시설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면 다시 좀 상의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부 그 학교의 시범으로 이제 비비 화장실이 이제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환경부하고 교육부 해서 이제 그런 좀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좀 학교의 학생들이 오줌과 똥을 분리해서 특히 오줌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송 교수님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지금까지도 조금씩 계속 부탁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실정화 사업이 울산이든 아니면 학교 시범 뭐 이런 사업이든 선정이 되면 아마 다시 뭐 기업 컨소시엄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오늘 나온 얘기들을 좀 기업들하고 공유를 해서 지금 생각하시는 호주에 관심 있는 곳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제가 좀 여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교수님. 그, 근데 비비 화장실이 뭐야? 그러니까 비비가, 교수님? 비비가 뭡니까? 아직 모르셨어요? 네, 몰랐습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원래 그 사이언스 월든에서 화장실이 똥오줌이 분리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윤동조 화장실이라고 했었어요, 이름을요. 그 이제 이렇게 이제 오줌과 똥을 버리지 않고 다 네, 활용을 하면 하늘을 네, 우러러 부끄럼 없다. 그래서 윤동조 화장실을 했는데 네, 이 민족 시인의 이름에 화장실 이름을 붙이니까 찬성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름을 이제 급하게 제가 바꿨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 앞에 B는 꿀벌의 B예요. BEE고요. 예, 예. 두 번째 V는 그 비전입니다. 비전. 아, 그래서 꿀벌과 같이 세상의 소중한 것들을 이제 모아서 활용한다. 그런 네. 비전을 가지는 화장실이다, 변기다 음, 이렇게 해서 비비 변기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 좋은데, 교수님. 아주 비전이 아주 꿀벌 비전인데요. 꿀맛 나는 비전인데, 교수님. 꿀 비전입니다, 꿀 비전. 예, 그렇게 그래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환경부의 그린 뉴딜 에너지 제로 그 추진위원회에서 네. 그 사이언스 월든을 채택한 게 아니라 그 비비 병기를 그 이제 정책 그것으로 이제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게 어, 되면 예, 조금 예. 더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런 부분. 교수님, 지금 제가 뭐 그쪽 정보를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없어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시드니 사이언스 파크를 선택을 하게 된 이유도 보면 이게 개념적으로 저희가 오줌을 그 소스 세퍼레이션 하는 이유 중에 장점이 하나가 이제 웨스트 워터 처리장의 이제 효율을 높이자 결국은 그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시티 사이언스 파크에 웨스트워터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그거를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소스 세퍼레이션 오줌을 걷어냈을 때 뭐 비료 만드는 건 둘째 치고 패스 처리장에서 인프라스트럭처 감소와 그리고 처리장의 효율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뭐 실제 플랜트가 아니면은 거의 뭐 할 수 없는 그런 아이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시티 사이언스 파크이 이제 최적의 장소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 여기에 기대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한국도 지금 하나가 울산 복합단지에 들어갈 때 그 친구들이 만약에 거기에 워터 리유즈를
플랜트를 같이 져서 이 친구들이 시나리오 1을 소스 세퍼레이션을 했을 때 소스 세퍼레이션을 뭐 25% 했을 때, 50% 했을 때, 75% 했을 때, 아니면 뭐 100% 가까이 했을 때 거기에 미치는 그 웨이스트워터 리유즈. 그래서 웨이스트워터 리유즈 처리장이 거기에 같이 들어갑니까? 복합단지에? 지금 그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뭐 전체적으로 기획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비비 변기가 도입이 되면 이제 에너지 그 다음에 퍼틸라이저 주변 농민들하고 함께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하수 재이용 시설 같은 것들도 함께 고려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단지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인허가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게 아직은 서질 않았어요. 하수 처리장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 아마 이제 곧 그 9월, 10월에 인허가가 이제 최종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송 교수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기획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처리장을 교수님 꼭 같이 뭐 저기 그 시드니 사이언스 파크도 하루에 1,00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1,000톤 정도. 그러니까 1,000톤 정도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복합단지가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10,000명 정도 잡았을 때 한 1,000톤이면 웨스트워터 리유즈 하루에 1,000톤 정도 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 그 뭐 세탁기랑 그리고 이제 주변 그 일리게이션이나 아니면 토일렛 플러싱 뭐 이런 쪽에서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쪽 복합단지에서 한 10,000명 정도를, 10,000명이 아니더라도 한 1,000톤 정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요거랑 같이 들어가야지만, 그러니까 지금 소스 세퍼레이션만 가지고 퍼틸라이저를 개발하면 하나의 그냥 아이템인데, 만약에 이 아이템이 교수님이 워터 처리장 쪽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예를 들어서 그 유린에서 나오는 하이드로젠 설파이트가 그 뭐 하수 광거를 뭐 코로전하는 이펙트, 그런 것 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처리장 쪽에 같이 연결해서 처리의 효율, 그리고 그 웨스트워터 리유즈를 좀 더 싸게 오펙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카펙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리고 이제 이 전 세계에 이론적으로는 뭐 사람들이 많이 손 가지고 이렇게 막 시뮬레이션해서 뭐 좋다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 논문은 지금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유린을 했을 때 뭐 좋다, 성능이 좋다, 뭐 이렇게 해서 패스 처리량의 효율이 엄청 올라간다, 인프라스트럭처를 엄청 뭐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론적인 논문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디서도, 왜냐하면 뭐 유린 세퍼레이션 자체가 지금 어디서 실제로 크게 돌아가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얘를, 그러니까 교수님이 지금 유린만 갖고 들어가면, 물론 이제 지금 뭐 비비해가지고 똥도 같이 갖고 들어가시겠지만 그 뭐 처리장까지 애를 같이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환경부에서 그게 좋아하는 아이템 아닙니까? 폐수 하수제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폐수 처리장이 어떻게 보면 그 커머셜라이제이션은 가장 메리트 있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서큘러 이코노미, 서큘러 이코노미라 해서 가장 쉬우니까 이미 뭐 증명이 많이 됐고 뭐 특별하게 뭐 할 거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 유린이 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효율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 이거는 전 세계에서 아무 데도 한 적이 없으니까 얘를 같이 들어가면 이제 교수님 사이즈도 커지고 어떻게 보면 실패할 확률이 또 적은 게, 왜냐하면 하수처리, 폐수처리, 하수처리 이 제형은 이미 증명이 됐으니까 어떤 기업에 맡겨도 뭐 이 1,000톤은 뭐 쉽게 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그, 그 사이즈별로도 해서 좀 크게 가시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다양하게 실제로 유리만 가면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아이템, 어떻게 보면 그 연결이 패스처리랑 연결이 됐을 때 그 시너지가 엄청 큰데, 그 시너지를 지금 어떻게 보면 못 가면 그 어떻게 보면 연구 자체도 좀
양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울산 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0명보다는 커서 두세 배 정도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보통 10,000명이 한 1,000톤을 잡거든요. 하수에 이용할 때. 예, 그러면 20,000명 갔을 때는 2,000톤 잡는다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예, 하수제 이용도 그 해서 이상 이미 뭐, 갈 예,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그 기술과 더 좋은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상업화로 그냥 돌아가면서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 교수님 오늘 그 제가 이것을 그 녹화를 좀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 연구원들하고 기업분들한테 이걸 좀 보여드려도 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저는 뭐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예, 그래서 오줌에 대한 것들이 뭐 그 꼭 뭐 단어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 이제 네, 파스페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뭐 나이트로전도 당연히 좋지만 이제 파스페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 조금 좀 가치를 좀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 지구의 자원화 문제, 그다음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그다음에 인프라, 자원하고 인프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송 교수님한테 예, 제가 뭐 여러 개 많이 배운 것 중에서 자원화 뭐인 부분에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를 제가 뭐 처음 예,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그 오줌을 우리가 액비화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의 뭐 경제적 가치로 따지기 좀 어려울 정도로 훨씬 많은 가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부각을 시키는 그 과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유는 사실은 당신 이럴 때 우리 뭐 그런 거하고 좀 하잖아요. 그래서 뭐 you are valuable. 그러니까 당신이 인간으로서 이제 충분히 이제 사람으로서 가치롭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당신의 오줌도 그러니까 you are valuable이 중의적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네, 당신도 소중하고 당신의 오줌도 소중한데 그 소중하다. 이유는 예 그렇게 좀 뭐 하든지 어쨌든 조금 더 뭐 이런 게 뭐 과학자가 할 일은 아니지만 저희 사이언스 월드는 그런 부분들도 해서 일반 대중들이 내 오줌이 이런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좀 알림으로써 네, 그 동의를 얻어내는 그다음에 정책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도 좀 함께 고민을 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 요새 그리고 저기 만약에 저희 쪽 시드니 쪽에서 지금 저희도 뭐 아직 그 인더스트리 쪽하고 하면서 이제 지금 서포트를 좀 받아야 되는데 서포트를 아직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에 한국에 저희가 이제 만약에 최소한의 그 펀딩 인더스트리 매칭이 되면 어플라이를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혹시 뭐 다른 한국에서 뭐 하나 쪽이나 이런 쪽에서 좀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뭐 좀 캐시 컨트리뷰션 같은 거를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혹시? 그게 조금 더 그게 어떤 캐시 컨트리뷰션의 포맷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뭐 네. 저희가 이제 그 1년에 뭐 이거 5년 만약에 프로젝트를 5년 프로젝트니까 1년에 뭐 한 뭐 몇천만 원 해가지고 같이 기업에서 어디 쪽에 관심이 있고 이쪽으로 해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호주 쪽에 돌아가는 그러한 이제 연구를 같이 이렇게 시티지 사이언스 파크나 호주 쪽에서 들어가는 이제 그 리소스 리커버리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아마 그쪽에서 들어와서 그쪽에서 이쪽 분야는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이쪽은 우리가 같이 노하우와 뭐 IP나 뭐 이렇게 디벨롭먼트를 같이 하겠다. 해가지고 뭐 몇천만 원 아니면 그쪽에서 관심이 있는 대로 해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가능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 저희 매칭이라 예, 매칭이라 하는 것은 네, 향후에 이제 한국 측 기업이든 아니면 다른 그 펀드 에이전트로부터 호주로 캐시가 이제 그 지금처럼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하나에서 이렇게 1,000원을 내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 1,000원을 가지고 이제 호주 정부 과학재단에 1,000원을 더 얹어라 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에 맞춰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까 호주 쪽에 이쪽 분야를 같이 이렇게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만들어서 호주 쪽이 하나랑 같이 할 수 있게 들어오면서, 물론 이제 교수님은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인터내셔널 인베스티게이터로 해서 그냥 같이 그냥 하시는 거고, 교수님은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교수님이 들어오면 또 같이 하나랑 엮여서 저희가 하나랑 셋이서 또 그렇게 해서 일을 만들어서 여기에 맞게 일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또 같이 한국에서 또 할 수 있게. 근데 저희는 뭐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다 이거죠. 일단 네, 내년에는 사이언스 골든으로 펀드가 이제 네, 있어서 호주 쪽에 지금 올해 뭐 같이 이제 흘러가는 건 맞는데요. 네, 예, 그것은 이제 뭐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울산 복합단지에서 이제 하나도시 개발과 함께 만약에 컨소시엄이 회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컨소시엄 회사에서 그 이제 울산 복합단지 내에 이제 액비, 이제 오줌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그렇죠. 일부 금액이 이제 호주로 가면서 그 기술이 이제 울산 복합단지에도 쓰일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이제 그런 네, 협의 자체는 지금부터 그런 컨소시엄 회사나 투자 회사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시작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런 그 이제 녹화를 제가 부탁드린 것도 뭐 좀 네, 그런 이런 자료들을 좀 편집을 해서 네, 기업분들하고 함께 공유하다 보면 조금 다르게 뭐 제가 모르던 분야 중에서 이제 오줌에 대한 가치들이 좀 더 드러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 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좀 여러 질문들을 드렸고요. 또 물론 그 꼭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내에서 오줌에 대한 관심이 있는 뭐 개인 차원, 공동체 차원, 도시 차원, 뭐 국가 차원이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도 오줌이 어떤 그 루트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화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퇴비화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 인프라를 저희가 좀 아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수 처리장의 개념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조금 더 어떤 그 전문가적 언어뿐만 아니라 전문가적 지식뿐만 아니라 대중의 이해할 수 있는 뭔가 내용들을 조금 더 오늘 포함했어요. 이것도 도움이 당연히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진행했으면 하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오늘 이것을 저도 이제 한 번 더 보면서 정리를 해서 이제 오줌에 대한 그런 지식 혹은 뭐 가능성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이 한국 내에서 뭐 전문가 분들 몇 분 더 해서 광주과기원의 이은호 교수님도 계시잖아요. 이제 오줌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하니까 네, 이제 아니면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좋습니다. 교수님. 뭐 계속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뭐 지금 교수님 덕분에 또 일이 저희가 오줌에 잘 발을 담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서도 이렇게 좀 한번 크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에 지금 호주도 뭐, 뭐 한국도 제가 봤을 때는 힘든 상황 같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약간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잘못, 예? 지금 뭐 제가 뭐 의도한 타이밍은 아닌데, 결국은 지금 이런 저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가 의도했던 거랑은 약간 처음에 뭐 교수님한테 2달 전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했다가 이제 지금 다음 달에 이제 마감이 되는데,
지금 마감이 되는 지금 상황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녹록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같이 연구를 하는 거는 뭐 변함이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최대한 할 수 있게, 만약에 교수님이 제가 같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좀 도움을 주시고, 계속해서 뭐 연락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수님 저희 프로젝트에 들어오셔서 또 조언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뭐 자료 뭐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정리해서 드리고, 뭐 같이 이렇게 좀 좋은, 어떻게 보면 이 분야가 지금 뭐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다 이렇게 손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교수님하고 하는 것도 영광이지만, 이렇게 좀 기회를 좀 더 좋게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 교수님, 제가 이제 또 가셔야 되는데 짧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시간 많습니다. 계속, 예, 예. 오늘 하루 종일 밤새도록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좀 이게 기회가 닿은 네, 김에 제 네, 나름대로 이제 저희 팀에서도 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오줌의 이제 건강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이 네, 부분이 사실 그 이제 오줌의 이제 액비화나 자원화 이제 이쪽보다 사실은 관심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어요. 메디칼 쪽에서는. 그런데 오줌이 이렇게 그 띠 있잖아요. 우리 화장실에 가서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병원 가도 해오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제 그것으로 이제 비비병기에 달아가지고 건강 모니터링, 메디컬 이제 마니터링을 좀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도요. 네, 제가 한데 센스를 달아서 이제 건강 모니터링을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오줌에 이제 포함될 수 있는 뭔가 물질들이 있잖아요. 이제 오줌을 통해서 건강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센서의 특성상 빨리빨리 모니터링되고 이제 디지털화 될 수 있고, 변기에 이제 작게 달아가지고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요. 그래서 스트립으로 종이로 디텍할 수 있는 항목이 만약에 10개쯤 된다면, 네, 센스는 한 두세 개만이라도 붙여가지고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보낼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런 한계가 있어서 혹시 이제 지나가시다가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혹은 뭐 자료 같은 데서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이제 pH 센서를 제외하고 네, 뭔가 그 뭐 암모니아라든지 뭐 우리아라든지 아니면 뭐 그 오줌에 있는 뭐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성분 중에서 혹시 할 수 있는 네, 몇 개라도 이제 변기에 달 수만 있어도 상당히 네. 큰 출발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깜빡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시 제가 기억이 날 동안 혹시 센스는 뭐 예. 특별하게 주위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저희 호주 쪽에서도 지금 캐로마, 저희가 이제 지금 그 토일렛, 그 노믹싱 토일렛 해가지고, 그 워터리스 토일렛 해가지고 캐로마랑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보니까 스마트 토일렛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 토일렛 해서 저는 뭐 별거 있나 했더니, 그러니까 보니까 그 욕실을, 이 친구들은 이제 화장실뿐이 아니라 그 욕실, 그 스마트 바스룸 해가지고 그 화장실에 있는 뭐 샤워기라든지 뭐 그 토일렛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뭐 그 바스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거에 센서를 달아서, 예를 들어서 뭐 목욕을 뭐 4분 이상 하지 마라, 물을 아끼고 뜨거운 물도 아끼고 뭐 이런 많은 요소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4분 이상을 하게 되면 뭐 알람이 오거나 아니면 뭐 물을 자동으로 끊어버리거나 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에너지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 물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을 해서 스마트 바스룸, 그리고 토일렛도 제가 봤을 때 물 쪽, 어떻게 보면 물을 갖다가 어느 정도 쓰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고, 이런 쪽으로 이 친구들이 일을
벌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스마트 토일렛이라는 표현도 쓰고 스마트 바스룸이라는 표현도 쓰면서 그 안에 이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센싱화 시켜서 그 최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하면서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이쪽에서 캐로마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이제 건강진단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건강진단은 어떻게 보면 이 건강은 또 굉장히 또 센시티브한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워낙에 센서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또 잘 이렇게 메인터넌스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건강 쪽까지는 이 친구들이 워낙에 그 내가 봤을 때는 레귤레이션이나 뭐 이런 저런 것들이 그거에서 이제 관리하고 메인터넌스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런지 모르는데 거기까지는 그 건강 모니터링 하는 것까지는 왜냐하면 오류가 교수님들 보시다시피 오류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건강에 관련된 건데 오류가 있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센시티브하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는데 괜히 잘못된 정보를 얻어서 그 잘못된 정보가 뭐 굉장히 뭐그 사고 뭐 이런저런 이해에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개념 자체는 좋지만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넘어야 될 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뭐 잠깐 뭐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저는 뭐 오줌에서 건강진단 뭐 똥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어떻게 보면 같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줌똥? 네, 이제 똥은 예, 미생물 군집 해석을 통해서 하니까 예, 이제 이것을 모아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어디 모아서 가져가서 미생물 군집 해석, 그죠? 이제 시퀀싱 같은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근데 오줌은 만약 센스가 달려 있다면 어, 좀 이제 건강에 대해서 좀 오류가 날 수는 있지만 조금 다르다. 이게 이제 계속 매일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오줌을 누니까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상 징후 같은 게 일반적인 오줌에 비하면 조금 다른 뭔가가 나타났다라는 이상 징후를 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워닝이 될 수 있도록만 해주는 거죠. 뭐 바로바로 회복이 돼버리면 괜찮은데 아주 네, 거기서 뭐 당신은 뭐 어디에 지금 어디가 안 좋다, 간이 안 좋다,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수치적으로 평균에 이탈되어 있는 것이 며칠 이상 나타납니다라든지 뭐 이 정도의 워닝을 주는 것만으로도 네. 변기가 그런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교수님. 네, 그래서 예, 그 정도인 거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생길 거고 앞으로는요. 또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제가 생각이 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세계 그 똥은 그 대장의 건강이 상당히 그 사람의 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뭐 그다음에 징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표로 삼잖아요. 근데 이제 오줌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줌 안에는 뭐 미생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런 상식이 오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라든지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지 못해서 그런데요. 이제 오줌, 그러니까 프레시한 오줌, 오줌을 바로 누고 나서 아니면 사람의 방광 안에 있는 그 오줌 상태에서는 미생물이 존재를 하나요? 혹시 그런 데 대한 얘기들을 좀 아시는지 해서. 예, 얘기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그 보통 이제 뭐 그 신장에서 나오니까 신장이 어떻게 보면 그 미생물이니까 어떻게 보면 삼투압에 의해서 이제 뭐 솔트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그 분리해내면서 이제 오줌을 갖다가 농축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은 뭐 이게 그러면 뭐 FO 막이니까 이게 미생물들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쪽으로 갈 수 없지 않겠냐 해서 없는 이론적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그 미생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오줌을 이제 바로 그 프레시한 걸로 받아서 오줌에 그 미생물 그 형태를 보면 나옵니다. 그게 뭐 분리되는 이쪽, 그러니까 그 신장의 반대쪽에서 그쪽에서 어디 미생물들이 형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안에 있는 게 어떻게 좀 이쪽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방법으로 걔네들이 그 검출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생물을 하시는 분들은 그 프레시한 오줌에서도 미생물들이 검출이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줌에서 미생물들이 검출이 되고 있는 걸로. 미생물이라 하면 이제 박테리아겠죠, 주로. 네, 네, 그죠? 맞습니다. 박테리아. 이게 그 박테리아는 뭐 당연히 똥에 있는 걸 대장균이라 한다면 음, 그 이제 신장이나 오줌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대장균이라 하지 않고 뭐 어떤 특정한 박테리아 성분이 있겠네요, 그죠? 그런 네, 것은 맞습니다. 한번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 제가 그 뭐 한국 그 대장균에 의해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면 그 똥의 이제 어떻게 보면 건강 상태를 뭐 좀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오줌은 저도 뭐 이콜라이나 뭐 이런 그 미생물들이 특별히 어떠한 군집이 있어서 걔네들이 좀 이렇게 좀 건강한 미생물들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얘기는 저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건지, 아니면 그 유전자마다 다른 건지, 뭐 거기서 이제 자라나는 미생물들이 뭐 이게 좀 다르게 뭐 특별하게 건강한 사람들한테서만 나오는 그런 미생물, 이 개념이 아니라 좀 랜덤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장균 정도처럼 뭐 이제 오줌에 있는 미생물이 이제 박테리아가 아주 좀 상식 수준이나 뭐 이름이나 군집이 특정하게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있는 것. 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예, 어쨌든 고맙습니다, 오늘. 예, 저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계속 길을 예.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 요즘 뭐 덕분에 저도 좀 많이 배웠고, 그리고 뭐 좋은 소식이 한국에서도 뭐 그린 누들이라든지 뭐 이런 환경부에서 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동분합해서 또 다른 쪽으로 지금 더 이렇게 좀 한 개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드니 쪽도 그렇고 한국 쪽도 그렇고 지금 미국 쪽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유럽 쪽 해서 이렇게 좀 이쪽 저쪽에서 좀 계속 개발이 되면서 이게 좀 자연스럽게 이 기술들이 좀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면 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또 한번 제가 네. 오늘 이어서 또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아니면 또 반복돼서라도 조금 더 쉬운 단어나 뭐 지식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서 다시 만날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네. 저도 좀 질문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뭐 제가 오늘 갑자기 뭐 이렇게 메시지 주셔가지고 그럼 교수님 통화 한번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많은 갑자기 질문을 주셔가지고 예. 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아, 예. 뭐 워낙에 평소에 다 그냥 준비되신 분이라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예, 교수님 예. 들어가십시오. 예, 또 네, 뵙겠습니다. 네. 네, 네.